오늘은 도덕경 67장의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보자면, 천하 계위 아도되지만 사업을 초하며 부유대하며 고사불천이라. 약초부의 기세야분이라. 아유삼보가 있는데 지이보지이니라. 일왈자이며 이왈검이며 삼왈불이 천하선이니라. 자고능용이니 검고능강하며 불감이 천하선이니 고능성기장이니라. 금사자 차용이며 사검차광이며 사후차선이며 사의이니라. 부자이전즉승이며 이수즉고며 천장구지이며 이자위지니라. 사실 이 도덕경의 그 내용을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는 것은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즉 형상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람답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피력한 글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복되는 문장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여러분들은 듣고 하니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도 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한번 글을 풀어보면, 천하 계의 아도되니, 천하인들은 나의 도가 크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은 사업을 초, 어찌 보면 즉 이지러져 보이고, 즉 자신이 보이는 것만큼만 보이는 거죠. 부유되니, 도라는 것은 정령 크기 때문에 이지러져 보이기도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직선, 우리가 이제 곧은 것을 직선이라 그러죠. 직선의 상황을 쭉 한번 끌고 가보면 어때요? 그게 휘어진 듯 보이죠? 직선을 우리가 딱 그어놓고 보면 짧은 거리에서는 직선이 곧은 것인데, 이 직선을 많이 쭉 끌고 나가면 어떻게 보여요? 휘어져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는 크기 때문에 마다 때때에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왜 곧은 것인데 휘어져 보이고, 왜 멀리 갈수록 그것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굽은 것으로 보이느냐? 사람들의 눈에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직선이라고 해서 항상 쫙 일직선으로 곧아진 것은 아니죠. 그것이 가다 보면 착시 현상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어떤 자연계 형상에 의해서 그 구분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하의 대도도 우리가 대도는 항상 옳은 것이고 곧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마다 또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즉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굽어 보이기도 하고 좀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정상이죠.
약초 구인이 기세야분이라. 만약에 이지러짐이 없이 오래 간다면 그런 것은 이미 작은 것이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작은 것은 곧은 것에 비유하면은 작은 것은 우리가 일직선으로 나타내지만 멀리 간다면 지구의 자전 운동과 또 태양계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것은 구부러진 곡선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유삼보, 나는 세 가지의 보물을 지니고 있는데 지이보지, 그 보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 세 가지 보물을 이제 풀어보면은, 일왈, 첫 번째는 자애로움이다. 이왈, 둘째는 검소함이고, 삼왈, 불감위 천하선, 즉 천하에 앞서서, 즉 모든 일을 앞서서 나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고능용이니 검고능당이며 불감이 천하선이기 때문에 고능성기장이라. 즉 자유롭기 때문에 능히 용감할 수가 있고, 검소하기 때문에 널리 베풀 수 있으며, 감히 세상에 앞서 나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큰 그릇을 이루고 남의 어른이 된다. 즉 남들의 위에 있다 이 얘기죠. 금사자차영이며 사검차강이며 사오차선이며 사의이니라. 지금 자애로움을 버린 채 용기만 취하며 검소함을 버린 채 베풀기만 하고 뒤에 서는 것을 버리고 앞서려고만 한다면 그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이전적성 이수죽고며 천장구지하며 이자위진이라. 무릇 자애로움을 지니고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움을 가지고 지키면 견고하다. 하늘이 그를 구하고자 한다면 자애로 그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67장의 원문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67장 해놓고 이제 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중심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느냐? 내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애로운 마음과 검소함이고, 또 남의 앞에 나서서, 즉 미리 나가서 잘난 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신 문장 중에 제가 하나를 빌려왔죠.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천공심장이라는 단어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 천공심장이란 천자는 뚫을 천자입니다. 뚫을 천자, 즉 무언가를 뚫어서 구멍을 낸다 얘기죠. 그 다음에 공자는 구멍공자입니다. 이 구멍도 작은 게 아니라 큰 구멍, 큰 구멍, 큰 구멍을 나타내고, 뒤에는 심장, 우리들의 이 신체의 장기 중에 가장 대장이죠. 대장이 심장인데, 심장에 구멍을 크게 뚫어라는 말인데, 무슨 소리야? 이거 심장에 구멍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나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말이 아니라, 심장이 커봐야 얼마나 커요? 주먹만 하죠.
심장의 크기는 우리의 주먹만 하다고 합니다. 이 심장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배포가 있느냐, 뭐 큰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심장을 뚫어서 어떻게 돼요? 거기다 큰 구멍을 낼 정도가 되면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심장이 말하자면 항아리만 하는 심장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또 맞는 큰 구멍을 낸다면 주먹도 들어갈 수 있고 머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심장을 만들면 어떻게 했어요? 온 고를 포유할 수 있고 포함할 수 있고 온 나라를 다 그 심장 하나의 영향 속에 담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배우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요? 마다마다의 사람들은 천부의 재질이 달라요. 천부란 내가 태어날 때에 하늘로부터 짊어지고 나온 어떤 기운, 또 기능, 행위,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심장에 큰 구멍을 뚫는 정신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얘기죠. 즉 많은 분들이 수도를 행해서 도를 닦는다고 하지만 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심장을 키워서 그 심장에 큰 구멍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또 많은 이들에게 세상이 살만한 것이다 라고 행동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죠. 영웅. 예. 뭐 요즘엔 참 조그만 일에도 영웅, 큰 일에도 영웅, 그런데 실상은 뭐 크고 적은 것이 아니죠. 나와 너를 뛰어넘어서 내 심장에 큰 구멍을 내서 그 큰 마음으로 세상을 뒤엎어서 행위를 한 사람들은 크든 작든 다 영웅이겠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역사 속에서 많은 영웅들을 만나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이 땅의 문화를 존속시키고 글에 의해서 누구라도 쉽게 접해서 누구라도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의 큰 업적은 정말 이 땅을 덮을 만한 영웅이십니다. 왜?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글이라서 당시의 그 조선시대의 문맹률 한 99, 95%라, 한 90%라고 해야지. 하자고 해. 조금 후하겠죠. 그럼 10명 중에 1명 정도나 글을 알고 살아가지, 나머지는 그저 그냥 난 놓고 기억자 정도나 알고 살아가는 세상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의 얘기에 이제 그 시골 동네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동네에서 떠나서 군까지는 자기가 출타를 해 봤어요. 왜? 장날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가까운 동네에서 가면은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군에까지 가서 군에서 그 벌어지는 장터에 가려면은 백리길이 돼요. 백리길. 백리길이 넘는 동네도 있죠. 그러니
그 군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 보지 않고 그곳에서 나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죠. 물론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간다 어쩐다 그러면은 뭐 좀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출타를, 그것이 오로지 딱 하나의 그 타지를 밟아본 것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제 어릴 때 쭉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 말고는 밖의 세상을 모르고 살았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역에 갇혀 살아도 그냥 먹고만 살면 되니까. 당신은 행복권이라든가 사람들이 그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웃들이 잘 지내는 게 평화,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죠. 그러나 이제 이 땅의 영웅들을 들여다보면 세종대왕님 다음에는 누가 계세요?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 참 이순신 장군의 그 얘기를 하자 보면 참 개인적으로도 참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험난한 길. 험난한 길을 걸었어요. 왜군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당시 선조 임금은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응? 압록강, 응? 강만 넘으면 그냥 나라의 명패를 떨어뜨린 자리까지 가지 않았어요? 응? 나라라고 하는 간판을 좀 내려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바다에서 그래도 참 외놈들을 무찔러 버려서 승전보를 계속 왕에게 전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도 이순신 장군을 이기라면 일본인들은 겁을 낸답니다. 그만큼 혼쭐난 거죠. 나중에는 마지막 어찌 보면 그냥 놔두면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전쟁인데 마지막 전투에 벌이시면서 아깝게 돌아가셨는데, 그냥 일본군들이 가는 길 그래 너희들 이렇게 가거라 이랬으면 그냥 이순신 장군도 그 전투를 안 벌리시고 살아셨을 텐데, 안 돼. 한 놈도 보내면 안 돼. 이래가지고 마지막 전투에서 일본 놈들을 무찌시면서 돌아가셨던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은 이제 먼 지난 옛적 일이고, 우리 시대가 비춰봐서 심장에 큰 구멍을 내서 행동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땅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는 우리 100년의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떤 분들이 영웅이신가를 밝혀놨는데, 첫 번째는 김구 선생님이시죠. 김구 선생님. 제가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TV를 보다가 근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연예인들의 그 대담 프로였는데, 우리나라의 그 근세의 역사에서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제 눈에는 당시에 신동엽이란 그 연예인이 마이크를 받아서 머뭇거리면서 김구 선생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누군가를 생각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회자는 방송이 멈추는 것 때문에 바로 옆에 사람에게 그 마이크를 넘기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 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나라의 근세의 역사 속의 영웅이, 물론 나라를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도 훌륭하신 영웅이시지만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김구 선생님을 더 영웅으로 쳐드리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이름표 하나 붙잡고, 그것도 내 나라 땅이 아닌 중국 땅을 수천리 수만리를 오고 가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힘을 쓰신 분이 아니겠어요? 나라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름표만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그 이름표 하나 붙잡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분이니까 이분은 분명히 심장이 빵꾸난 사람이죠. 예. 천공심장된 사람 아니겠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깁니다. 첩자들이 의해서. 그래도 그 용봉길 의사의 그 행위,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해주고. 나라가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었나요? 나라가 없었죠. 뭐 말 그대로 그냥 식민지인데. 식민지라고 해서 뭐 그때 뭐 대한민국? 아이고 웃기는 소리지 마세요. 그냥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요, 개 돼지만 또 못하게 취급했던 시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독립을 위해서 물론 김구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서셔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이끌어 가셨지만 그 외에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계시죠. 다 영웅들이십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빚지고 사는 거죠. 그분의 자손들에게 빚지고 사는 겁니다.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한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할까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한 나라입니다. 친일파들의 자손들 철저하게 조상들의 죗값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의 기반이 바로 서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해방이 되는 날 김구 선생님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말하자면 1945년 8월 15일 그 일본의 왕이, 그때 당시 쇼와죠. 쇼와. 쇼와가 이제 항복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항복 방송을 듣고서는 김구 선생님은 통곡을 합니다. 통곡. 하늘이 조금만 참아줬으면 우리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독립할 수 있는 그 모든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불과 며칠 만에 그냥 일본이 항복해버린 바람에 우리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미군들이 주도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군대가 그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다면 얼마나 더 우리의 주권이 튼튼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한탕, 광복군을 조직을 해서 이제는 군사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현장에 말하는 게 직접 조선 땅에 말하는 당시 들어와서 독립 광복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차에 이제 세계 열강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독립을 시킨 사람 나라들의 어떤 그 판세에 우리가 끼질 못한 거죠. 근데 그것을 김구 선생님은 목놓아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도 한국에 들어오실 때에 또 대접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의 어떤 지위로서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개의 국민, 일개의 난민의 자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당시에 김구 선생님을 홀대했습니다. 물론 정치 상황과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 뒤로는 이제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남북이 갈리게 되고, 또 이제 임시 정부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또 재헌 의원들을 뽑아서 남한만의 어떤 그 이 정책들로서 이제 나라의 형태를 갖춰가는 거 아니겠어요? 김구 선생님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외면당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그리고 그분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함께 가야 된다.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북이 분단될 수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김일성이 찾아가서 또 만나고 오잖아요. 물론 어찌 보면 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일면만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분은요, 천공심장된 사람이 아니겠어요? 심장에 구멍 뚫어진 사람이 무엇이 무섭겠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다. 남과 북한은 쪼개져서는 안 된다. 그 정신 하나로 김구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큰 정신적인, 또 실제로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왕으로서 떳떳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현실 정치에서 말하자면 또 누군가 암살을 하죠. 돌아가실 때도 참 비참하게 안두위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시는데, 우리들은 그 지난 역사, 우리나라가 지녀야 된 그 비운의 역사 마저도 우리들은 품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나 그분의 자손들, 또 김구 선생만이 아닌 당시의 독립유공자들을 찾아서 그 자손들에게 빚을 갚아줘야 되죠. 참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만년의 역사 속에서 유구한 인류의 조상의 나라에서 반도의 꼬리에 달려진 나라로 전락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정신은 항상 늘 푸르고 남을 보듬고 자애스럽고 검소하고, 그리고 감히 세상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남에게 앞에 나서서 거짓말하지 않는 민족 아니겠어요? 천공심장입니다. 심장에 큰 구멍을 내서, 구멍을 내야만이 큰 쓰임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은 내가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남북한이 갈려서는 안 된다. 근데 어디 현실은 그래져요. 소련이라는 놈은 딱 그 참 2차 세계전의 그 끝머리 마지막 끝털이에 가서 불과 뭐 한두 달 남겨놓고 연합군에 들어와 가지고 그 참 북한을 조종하고 북한 땅을 점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잘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됐으니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